오늘 오후에 나는 유튜브를 찍을 거야. 과연? 제가 진짜 작게 말했는데도 얘가 잘 소리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오늘은 타임리스라는 이 AI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타임리스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방금 한 말이 정말 순식간에 타이핑이 됐죠? 여러분, 카톡 보내거나 메일 쓸 때 혹은 내가 할 일 같은 거 써야 되거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기획안으로 만들어야 될 때 하나하나 쓰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 음성인식 기능을 가끔 썼는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걸 다 하나하나 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어플은요, 이런 군더더기를 한 번에 싹 없애주고 내가 정말 적고 싶은 내용만 말로 하면 알아서 적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름은 타임리스라고 하고요. 좀 놀라운 점은 기존에 우리가 음성을 따라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받아쓰기 정도만 되는 게 좀 많았는데, 지메일에서 쓰면은 비즈니스적인 메일 형태의 말투로 바뀌고요. 카톡에서 하게 되면 친구한테 하는 말투로 바뀌고, 메모장에서 하면 그 메모하는 말투대로 작성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 적는 형식이 달라져요. 굉장히 작은 소리로 말을 해도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평소에 타이핑이 좀 불편하셨다 혹은 나는 정말 글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크게 도움받으실 거예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PC 버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리스 제가 사이트를 넣어놨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윈도우용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맥은 맥용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운받으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파일 열어서 그대로 설치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타임리스라는 게 뜨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키보드에서 타임리스를 어떤 걸 눌러야 실행이 되는지를 설정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되고, 설치가 완료된 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정 들어가면 어떤 걸 눌러야 음성 입력이 가능한지 되어 있거든요. 기본 설정이 오른쪽 Alt 키입니다. 근데 저는 노트북이라서 오른쪽 Alt 키가 없어요. 그럼 얘를 누르고 내가 단축키를 설정해주면 돼요. 키보드 중에서 잘 안 쓰는 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넘버패드 위에 있는 마이너스 눌렀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음성이 입력되는 받아쓰기 기능이고요. 여기를 눌러서 넘버패드에서 플러스 버튼, 그리고 번역하기는 넘버패드 위에 있는 별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각각 설정이 가능하고, 이 번역하기 기능은 지금 현재는 맥에서만 가능하고 일반 이제 노트북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만약에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서 다시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컴퓨터 시작할 때 타임리스를 자동으로 엽니다.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납니다. 이제 했던 작업들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메모장 하나 켜놓고요. 키보드에서 받아쓰기, 제가 넘버패드에서 마이너스 버튼 눌렀죠. 이걸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 중이라고 떠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를 얘가 받아쓰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첫째 목표는 이번 분기 매출을 작년 동기 대비 20%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타겟 고객층은 30대 후반, 아니 20대 초반으로 할게요. 20대 초반입니다.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나오고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정리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C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하면 똑같죠?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누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자, 오늘은 타임리스라는 이 AI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타임리스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방금 한 말이 정말 순식간에 타이핑이 됐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얼마나 간단하게 내가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낼 수 있는지 혹시 체감이 되시나요? 속도가 말도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뭐 어떤 아이디어들을 기획안으로 만드는 거, 이런 작업들도 가능해요. 챗GPT나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 눌러서 물어보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서울 날씨가 어때? 그러면 제가 했던 말 다 지우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눌러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타이핑이 아예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번 비교를 갑자기 해보고 싶은데 똑같은 거를 제가 제미나이에 있는 이 마이크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늘 한국 날씨가 어때? 아니 오늘 서울 날씨가 어때?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미나이에 있는 이 마이크는요, 그냥 이렇게 말을 똑같이 따랐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여기서 이걸 또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너무나도 번거로워지겠죠. 근데 이 타임리스를 쓰게 되면은 순식간에 내가 한 말을 분석해서 문장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번호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내가 말을 했지만 필요 없는 내용들을 알아서 삭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설정을 2가지를 했잖아요. 그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눌러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키패드에서 플러스 버튼입니다. 이건 제가 설정한 버튼이에요. 오늘 날씨가 어때? 서울 날씨 기준으로. 서칭 더 웹.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그냥 제가 한 말을 받아 적는 역할만 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누르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 적기를 원하면 받아 적기 버튼을 뭔가를 질문하고 싶다. 챗GPT처럼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 주 주말 날씨는 어때? 저는 유튜브를 찍어야 돼서 이렇게 크게 말을 하지만 작게 말해도 되고 속삭임을 해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 주 주말 날씨는 평소보다 오래 걸리고 있대요. 이번 주말 날씨는 맑고 포근해서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들이나 내가 뭔가 찾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 하나만 눌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일 쓰는 것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지메일에서 메일을 쓰면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고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회의 말인데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아니 8시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시고 답장 좀 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순식간에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이 내용을 좀 더 길고 정중하게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길고 정중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눌렀던 버튼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버튼이고요. 현재는 이제 이 2가지 버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받아쓰기 할 수 있는 버튼과 제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청사항을 입력할 때 이 드래그를 해서 요청사항을 입력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이 2가지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검색 부분 눌러서 타임리스라고 적어줍니다. 영어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타임리스 어플이 나타나고요. 설치 눌러주면 됩니다. 50만 회 이상 이미 다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줍니다. 가입하기 해서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로그인하면 앱 열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고 계속하기.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관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들을 타이핑해주는데 얘가 뭔가 AI가 학습에 사용하진 않을까? 혹은 이걸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나의 개인정보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모든 기록은 당신의 기,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나 내 PC에만 저장이 됩니다. 동의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음성인식이기 때문에 마이크 허용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에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타임리스 키보드 활성화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타임리스가 내가 말하는 걸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키보드 설정된 게 아니라 타임리스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리스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설정이 완료됐어요. 굉장히 쉽고요. 키보드 전환, 여기서 타임리스 계속하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샘플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지메일에 가서 메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 작성을 누르고 메일을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원래 아래쪽에 우리가 흔히 쓰는 키보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타임리스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방금 설정을 해서 그렇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말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던 미팅 있잖아요. 그거 원래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니 목요일에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다음 주 토요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고 답장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를 누르면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이 순식간에 입력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메일로 쓰고 싶은 내용 이렇게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던 미팅 있잖아요. 원래 목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다음 주 토요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금요일이라고 얘기했다가 금요일 아니고 목요일이었지? 라고 바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굳이 메일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 타임리스가 알아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생겨서 토요일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형식이 약간 이메일스러운 거 보이시나요? 좀 정적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메일을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 협업 메일 같은 거 많이 받는데 빨리빨리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타이핑을 하고 이러기가 어려워서 답장을 좀 늦게 보낼 때도 있는데 이 타임리스를 쓰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Gmail에서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이핑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가능해요. 카톡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똑같이 메시지 입력 이 부분에 손가락을 놓고 누르면 아까처럼 타임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기본 키보드로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마이크 눌러볼게요. 내가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유튜브 영상 촬영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 제안 온 거 답장해야 되고, 강의 기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할 일은 은행에 갔다가 친구 만나야 되고, 친구 만나는 건 6시고, 그리고 이메일 답장도 하나 해야 돼. 강의 관련된 이메일 답장이야. 내일도 하나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주말이니까 근처로 여행을 갈 거야. 저는 말을 하고 여기 그냥 쭉 눌렀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 강의 제안에 대한 답장, 강의 기획, 그리고 내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방문, 친구 만나기, 강의 관련 이메일 답장. 그 다음 날엔 주말이니까 근처로 여행을 갈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혹은 혼잣말 하듯이 그냥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할 일 목록처럼 1, 2, 3번을 해서 정리가 싹 돼 있죠. 그럼 저는 얘를 이렇게 보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 형태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거나 친구한테 보내거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두서없이 말을 해도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가 된다는 거. 이게 16분 정도까지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미팅을 한다거나 할 때 이 타임리스트를 켜놓고 하면은 정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면 잘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 기능을 알고 나서 뭔가 협업 메일에 대한 답장 속도가 거의 한 10배 정도는 제가 빨라진 것 같고요. 제가 업무를 정리하거나 처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 리뷰를 봤는데 그분은 카페 글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몇천 개를 이걸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우리가 텍스트를 써야 되는 곳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핸드폰에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임리스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내 기본 키보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키보드 누르시면 타임리스와 삼성 키보드가 있고요. 여기서 삼성 키보드 눌러주시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 키보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리스 키보드를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 중간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검색, 여기서 키보드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 키보드 일반 누르시고 여기서 키보드에서 기본 키보드가 삼성 키보드로 돼 있는데 타임리스로 다시 바꿔주면은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카톡 들어가서 말할 때 부분에 타임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리스에서 기본 키보드로 바꾸는 건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내가 다시 타임리스를 설정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키보드를 눌러서 설정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비용이 사실 중요하죠. 자, 타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월에 $12 정도 이제 프로 버전이고요. 무료 버전은 주당 8,000단어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제까지 분명히 주당 4,000단어였는데 8,000단어로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화된 글쓰기 스타일과 톤이라고 해서 얘가 AI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말투나 내가 쓰는 단어들을 학습합니다. 실제로 여기 PC에 들어가가지고 설정한 데 보시면은 언어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언어를 보면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언어들에 대한 이제 번역, 이해도 이런 게 다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에서만 현재는 번역이 되는데 얘가 조금 지나면 다 번역이 된다. 그리고 개인 사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전문 용어를 자주 쓴다. 근데 얘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단어들을 설정을 해서 넣어두면 그 단어대로 잘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온선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온선을 제가 넣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작게 말을 해도 잘 받아 적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나는 유튜브를 찍을 거야. 과연. 제가 진짜 작게 말했는데도 얘가 잘 소리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가끔 굉장히 조용하게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손가락만 써서 이 많은 작업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더 이상 뭔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말로만 해도 업무들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타이핑을 해주고 불필요한 말들을 싹 제거해주는 타임리스였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쓰고 계신가요? 무료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사용 방식을 안내해주세요. 전 지금까지 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